캐나다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미국이랑 거의 교역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원자재를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에 좀 이 물가에 먼저 선행성을 띠기 때문에 캐나다의 물가가 지금 꺾였거든요.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미국의 물가도 꺾인다라는 거고 캐나다가 그러니까 이 그 뭐지 금리 정책을 바꿨다는 건 미국도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엔드 게임 될 것 같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의 성장에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카타르 월드컵 분위기가 잘 그렇죠. 저 안 형성이 살아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린이 쇼가 카타르 월드컵의 붐을 위하여 주식 월드컵을 진행하고 있고요. 감독님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상방 잠시만 안녕. 이수의 노래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이수의 노래를 코인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는 하이턴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문서진입니다. 잠시만 안녕 한 번만. 행복을 줄 수 없었어. 올라가면 가야 되겠는데요. 도코 어때요? 훌륭하신데요. 근데 바이브레이션이 살아계시네요. 한두 번 가보시는 솜씨가 아니세요. 예, 기획사로 갈까요? 혹시? 좋은데요? 녹음 한번 하러 오시죠. 아, 우리 제작진에서는 앞으로 시키지 말라고. 네. 냉정하시다. 네. 진짜 잠시만 안녕이에요, 상방. 제가 오늘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는 제가 또 이수의 노래 중에 고칠게라는 게 있거든요. 이수의 노래 중에 고칠게. 고칠게. 예, 고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 시그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번에 빅테크 기업 실적 관련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분위기가 중요하다. 어차피 실적 안 나오는 거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근데 빅테크 그래서 급락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빅테크 기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은 많이 하락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실적도 괜찮았고. 다우는 지금 계속 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러면 시장이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빅테크 기업들도 그러면 제가 보기엔 분위기를 잡아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11월 FOMC 회의에서 저는 75bp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피봇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예. 그것까지 나오면 제가 보면 분위기는 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마디도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딱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이 또 중요한 날이다. 네, 오늘도 중요한 날이다. 상방 그래도 기대하고 있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지명 대표. 요즘 상방론자로. 네, 네. 요즘에 한 3주차, 4주차 상방론자인 것 같은데요. 네. 2200 밑에서는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지켜드리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들, 시그널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순망치한이라고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 사실 요즘에 손흥민이 조금 아쉽잖아요. 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씨나 김민재 씨 엄청 잘하잖아요. 오히려 이제는 안 좋은 걸 찾는 시기는 끝났다. 좋은 시기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대체되고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상방론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도 오늘 이제 이여진 님과 저희 도코 그리고 저가 함께 하는데요. 이여진 님이 오늘까지 또 개인 사정상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따 수익률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총매매 또 느낌 매매, 필 매매 전문가 빅스의 달인 싱어송라이터 섹시 도코. 네, 필 도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필 어때요 요즘은? 느낌 어때요? 일단은 조금 안 좋아졌어요. 조금 안 좋은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왜요? 왜요? 느낌이? 저는 사실 이제 그냥 이 폭포수만 보고 따라다니는 이제 네. 그냥 어떤 뭔가
다이버의 삶이랄까요? 네, 그래서 지금을 조금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2,300 이상 좀 뭔가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은. 코스피가 네. 뉴욕도 무너진다 저러다. 약간 지금 약간 맛만 좀 보여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맛 보여주다가 또 장난을 좀 칠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 네. 적어도 이번 연도까지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코가 지금 본능적으로 필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 11월 전문가 다 네, 전문가 다 왔어요. 있습니다. 느낌이. 네. 약세론자들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이러니까. 맞죠. 네, 맞아요. 11월 2일 날 그 FOMC 그 결정하고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내가 말을 했는데 왜 내 말 안 안 듣냐. 들어? 내가 물가 잡을 때까지 금리 올린다고 했지. 경기 다 망가뜨릴 때까지 금리 올릴 거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방론자 주가가 떨어진다는 쪽에 베팅한 분들은 지금 파월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파월. 도코 느낌 어때요? 저도 사실 원래 이제 부동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투자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부동산을 막 이리저리 찾아도 보고 하는데 네. 이제 내년 금리가 또 인상이 또 될 수 있다라는 되게 그렇죠. 위험이 네.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불안감은 아직 남아 있지 않나라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든 이제 어떤 주식이든 네. 아직까지 불안감은 좀 안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럼 우리 도코도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그냥 간다. 네. 그냥 갈 거다. 네, 그의 그럴 것 기계를 보인다. 네, 이 지금 빅데이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약간 이제 여기에서 한 6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벌써 거의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일어나면은 9시에 탁 이제 장 보면서 오늘 하루를 이제 딱 점치는 거죠. 이제 오늘 왜 우리나라 장이 안 좋지? 약간 이러면서. 근데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말을 엄청 바꿔서 또 그렇죠. 또 도코 이번엔 믿기에는 좋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럼 이제 생각하는- 그럼 난 또 바꾸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제롬 파월 여기서 말 또 바꿔가지고 이제 금리 안 올린다 뭐 이래버 뭐 천천히 올린다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 연준 의장은 못하죠. 그래가지고는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11월 2일 날까지 그 이후까지 저희 목돈 연구소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지금 주린이 쇼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 들어볼까요?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입니다. 진격의 박펠레 저 박문성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철진 선수 포함해서 주린이 선수 셋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상장 ETF, ETN에 투자하고요. 둘째, 전문가 감독님들이 ETF를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서 달라진 규칙. 키워드 추첨을 통해 ETF를 소개합니다. 조추첨처럼 말이죠. 셋째, 한 종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넷째, 수익률 계산은 전날 종가로 하고요. 전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에 골! 성공하는 겁니다. 박펠레 제가 우승을 예측해 볼까요? 자, 제 예측은 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수익률은요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먼저 여진님의 수익률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진님은 개인 사정도 함께하지 못하고요. 볼까요 한번? 그동안의 여진님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이 강달러가 멈추고 약달러가 된다는 것으로 달러 인버스죠. 달러가 꺾인다. 그것도 레버리지를 걸었습니다. 2배짜리를 걸었는데 드디어 결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원달러 환율 1,410원대까지 앞서 전해드렸었죠. 네, 내려오면서 드디어 플러스까지 되고 2.52%를 내고 있고요. 레버리지 코덱스, 그다음에 은선물 다 지금 약진하고 있는데 초고 하나 글로벌 플랫폼. 이게 많이 그렇죠.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던 거죠. 빅테크 저게. 기업들 네. 많이 있으니까. 빅테크인데 오늘 또 앞에 전해드렸잖아요. 아마존 실적 또 오늘 밤 더 큰 걱정 나와요. 지금 벌써 20% 빠지고 있던데 거기다 메타 그랬죠. 그래서 저 글로벌 플랫폼에 지금 약진을 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200만 원 대비 여진님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5.27%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이제 매매를 아마 재개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여진님의 수익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feel 느낌 매매 네. 도코. 저는 왠지 모르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한 10만 원, 20만 원치를 좀 더 샀어요. 빅스를. 예. 이게 약간 이야기가 틀린데 그 동안에 예, 좀 마이너스면 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좀 샀어요. 이 왜 그랬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 원래 걸어놓고 잠들었던 그 금액이 이제 오고 있다. 약간 황준영 대표님의 약간 말투를 약간 빌리자면 이제 볼 거 다 왔다. 네, 이제 내려올 거 다 내려왔다. 이제 지금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조금씩 사다가 이제 조금 가까워지면 이제 아예 매수를 팍 해가지고 물 한번 세게 타려고요? 물 한번 세게 타서 아예 수익을 바로 보고 빼려고요. 아예 그냥 시간을 그냥 두고 하루 만에 그냥 처리를 하고 다시 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음 주 화수고요.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우리 장에 네네. 미국의 11월 FOMC 회의 결과가 반영되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만에 하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이제 올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 여기까지다. 이제 금리를 더 세게 올리지 않겠다. 아하. 이런 말을 해버리면 제 빅스는 어디로 어디 나락으로 갈지 몰라요. 지금 신한 S&P 500 빅스. 아하. 근데 또 이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은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네. 어떤 느낌적으로? 지금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 금리에 대한 느낌이 너무 안 좋고, 네. 계속 이제 저 대출이 이제 갚아 나가는 상황에 있어서 네. 이제 집 대출이나 이런 네. 것들에 있어서 네. 보면은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 이자가. 네, 그리고 맞죠. 옛날에는 그 어떤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네. 지금 뭔가 계속 변동이 너무 세게 오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이제 처음에 받았던 것보다 계속 맞죠. 월 금액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네. 그런데 그 추세를 더 밀어붙일 것이다.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연도 지나서까지는 아마 연초까지는 그러지 않을까. 네. 네. 제 지인도 요번에 이제 변동금리가 바뀌면서 1년 만에 바뀐 금리를 받았는데 월 증가된 그 원리금 액수가 거의 53만 원이 늘었대요. 네, 진짜로. 네. 한 달에. 네. 와, 엄청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체감은 강화스럽죠. 거의 한 30%, 35% 이런 것 같아요. 네, 네. 느낌이. 큰 돈인데. 네. 문미영님이 도코의 마음은 갈대라고 했는데 갈대가 아니죠 지금. 도코는 좀 확실한데요 오히려. 스네보. 스네보. 네. 의지 확신. 네. 김선영님 도코는 빅스밖에 모르는 바보. 네, 빅바입니다, 빅바. 예, 빅바. 제롬 파월은 과연 도코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접니다 여러분. 제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은 갑자기 빨갛죠. 올레드. 퓨처 모빌리티가 실력 거의 나오시네요. 5%에 육박하고 있고요. 은도 저와 함께 따라와 줬고요. 그래서 퓨처 모빌리티를 일부 매도를 하고 제가 늘 약속한 대로 FN 신재생으로 신재생이 곧 벼뜰 날이 올 텐데 그래서 신재생으로 갈아타서 또 현금도 상당히 좀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수익률은 200만 원 대비 3.63%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를 보면 1위는 접니다. 플러스 3.63%. 2위가 이어진님 마이너스 5.2, 3위가 도코 마이너스 5.8.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를 마치고 자 이제 전문가들의 우리 감독님들의 시장 전망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진 대표, 네. 오늘의 전할 시장 전망 키워드는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정한 이제 한마디는 인피니티 워가 엔드 게임으로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킹 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인피니티 워다. 왜? 그러니까 인피니티 워 때 타노스가 가장 강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가 가장 강할 때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엔드 게임으로 넘어가면서 네. 달러는 그러니까 타노스는 결국은 죽었다. 그러면 킹 달러도 이제 엔드 게임으로 넘어가면서 분명히 꺾일 거다라고. 근데 그 시점은 잘 모르겠다 했는데 저는 이제 엔드 게임 그러니까 달러의 엔드 게임이 온 것 같다. 달러 강세에. 그러니까 많은 지표들이 제가 원래 그 8월 CPI 지표를 보고 나서부터는 제가 계속 좀 이
신중론자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서 블라드 총재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미국은 이제부터 강달러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원했어요. 강달러를 원해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달러를 그러니까 강달러를 만들면서 어쨌든 글로벌 누군가는 죽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흥국 하나 네. 망가뜨리고 그리고 줍줍하고. 그렇죠. 예.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위험해졌어요. 그러니까 미 국채 시장에 이거는 제가 보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상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미 국채 시장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미국도 달러를 강세를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신흥국이나 나머지 이제 다른 선진국들도 강달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누구도 지금 강달러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이제 미국 이제 상원 쉽게 말하면 이 은행위에서 그 연준에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올려라. 벌써 2번이나 지금 서한을 보냈거든요. 네. 예, 그만 올려라라는 식으로 이러다 다 죽어. 네,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도 계속 지금 국채 시장에 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야기했던 블라드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가장 정책적인 선행성이 뛰어난 분이 그 5%까지는 안 올려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연준의 선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냥 피봇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금리 인상 속도는 멈출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75bp 그다음에 12월 또 75bp 그다음에 1분기에 한 번 더 25bp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번엔 75bp를 하겠지만 다음은 50bp까지로 좀 낮출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아예 25bp도 나와요. 맞죠, 나오죠. 예. 예. 그다음에 아니면 내년은 25bp 하던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예. 올해가 금리 인상이 끝일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제 달러의 강세는 꺾일 가능성이 높고 달러 강세가 어쨌든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였는데 악재 큰 요인이 하나가 빠진다면 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져온 지표가 뭐냐면 이게 자꾸만 이제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 건 뭐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연준의 피봇을 이야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번에 원래 시장에서는 75bp 인상을 네. 예상했거든요. 네. 50bp로 낮췄어요. 그게 항상 캐나다는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요. 네. 그리고 미국보다 먼저 그러니까 금리 인상 스탠스를 빨리 올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얘들이 먼저 내렸다라는 건 미국의 어찌 보면 피봇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왜 그러냐면 캐나다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미국이랑 거의 교역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원자재를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에 좀 이 물가에 먼저 선행성을 띠기 때문에 캐나다의 물가가 지금 꺾였거든요.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미국의 물가도 꺾인다라는 거고 캐나다가 그러니까 이 그 금리 정책을 바꿨다는 건 미국도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엔드 게임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요 긴축 정책이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갑자기 무슨 다중인격자처럼 한 달 만에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그분이 3번 전에 원빅을 한 사람이에요. 네. 네, 1%를 올렸거든요. 네. 근데 딱 3번 만에 그래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도코 제롬 파월은 다르다. 아 그분은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그분 안 따를 것 같은데. 예? 그분이 안 따를 것 같은데. 예. 그분은 갈 길 갈 거다. 네. 예. 왠지 그러실 것 예. 같네요.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니까. 네. 예. 네. 그날따라 그럴 것 같네요. 네. 캐나다 은행 총재와는 다르다. 다르다. 황주병 대표 네, 저는 이제 오늘의 한마디는 주식은 역사다라는 아. 표현을 좀 말씀드릴게요. 항상 반복되는데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이 힘들 뿐이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역사하게 되면 똑같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분류를 해서 결국은 너무 안 좋으면 신흥 세력이 나타나서 신흥 세력이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전성기 맞았다가 쇠퇴기 맞았다가 네. 국민들 원성 듣고 다시 또 신흥 세력 나타나고 이게 이제 역사의 전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계속 이어왔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항상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끌어올라갔다가 전성기 맞고 나서 그다음에 훅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시장이 올라가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절대 안 망합니다. 주식시장이 영국이 망하면 주식시장이 망하겠지만 저는 금융시장에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이 부분은 반복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다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힘드신 건 뭐냐면 항상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천연가스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유가 말씀드렸을 때 유가도 120달러면 역사적으로 이제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때 막 150달러 간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지금 유가가 80달러까지 와 있어요. 천연가스가 제가 물론 최악을 9.5불로 했는데 10불이 넘어갔지만 결국은 지금 천연가스는 5불 6불에 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근데 지금 상황이 되면 당연히 내려올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는 당연히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결국은 달러와 결국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은 1,500원 절대 안 넘어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네. 했는데 지금 달러도 좀 내려올 기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측될 수 있는 어려움은 이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딱 두 가지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75, 50을 올리느냐 50, 25를 올리느냐 요 바운드가 있다고 봅니다. 11월, 12월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내년도엔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 그럼 이거 예측될 수 있는 두 달이면 거의 예상 가치값은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경기 지표가 좋다 나쁘다 그러지만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경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로 증권사까지 지금 위기론이 와 있거든요. 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단순히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케어해 주느냐의 싸움일 것 같기는 해요. 요거 하나가 우리나라에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요건 제가 터진다 하더라도 내년도 하반기 이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변수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저는 주시장 걱정하지 마셔라.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빅테크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똑같은 부분을 봤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마지막 내관이 터졌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더 네네. 절망적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기술주들은 4분기를 더 바닥으로 보고 있던데. 사실 이제 기술주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올라간 인건비였어요. 네. 저는 이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컸는데 이제 인건비가 동결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제 크게 올라오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요즘에 최근에 들어보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구조조정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구조조정을 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는 그 비용을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미리 좀 예측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대상으로 바뀌는 거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3분기가 바닥이다. 네, 저는 3분기가 바닥이다라고 네. 저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황준명 대표 말씀에 또 맞는 제가 이야기 좀 하나 더 숟가락 좀 얹자면 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 비용이 높아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고용 인력의 가수요도 있었어요. 뭐냐면 워낙 이런 이제 이 팬데믹이 탁 나오고 나서 이런 이 언택트 관련 쪽에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실제로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3년, 4년에 필요할 사람들을 미리 먼저 고용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더 이상 이제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조금 이제 밑단에서 아주 중요하지 않는 인력들은 그때부터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고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완전히 준다. 이제는 이제 이게 중단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또 실적은 다시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바닥을 3분기에 찍는다. 네, 지금 바닥 네.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네. 11월 2일 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네. 0.75% 포인트를 올려요. 네.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나는 내 길을 갈 거다. 또 나는 0.75 또 가고 물가가 꺾일 때까지 나한테 기대하지 마 이래 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목민심서 정약용의 그 네? 구절을 뭐라고요? 보면 정약용 씨를 좀 써보면 거기 그 아무리 훌륭한 왕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백성의 원망을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을 굶주리는 왕이 가장 부족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돌아선다 봅니다. 다음 주 바로 나오고요. 네네네.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문미영 님이 피벗 이게 뭔가요? 엑셀 피벗인가요? 문미영 님 농구 같은 거 스포츠를 좋아하시면 알 텐데 우리가 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 농구에서 피벗이라고 할 때 그렇죠. 네. 드리블 할 때 농구는 공 잡고 두 다리를 다 뛰면 워킹 바이올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다리를 찍고 보통 왔다 갔다 하는 걸 피벗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피벗은 뭐냐? 한쪽은 긴축, 한 다리를 완화, 왔다 갔다 하는 걸 연준 피벗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긴축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완화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은 연준 피벗이다 이렇게. 약간 각도기처럼 움직이는. 그렇죠. 컴파스. 서장훈 선수도 잘하죠. 이렇게 찍고 왔다 갔다 하다가 딱 골밑슛을 넣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피벗입니다. 자, 문미영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 시장 전문 다 들었고요. 도코 느낌 매매 건승을 기원해요. 감각매매로. 감각매매. 네. 파이팅. 잘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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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